삶을 살면서 문득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에 이 책은 간단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인생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터득하고 깨우쳐야 할 중요한 기반인 나, 너, 우리. 이 속에서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책의 주인공 존은 성공과도를 달리고 있으면서도 인생에서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스스로의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인생의 빈틈이 느껴질 때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해 고민합니다. 반대로 일에서도 삶에서도 크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행복으로 충만해 보이는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은 그에게 행복한 인생의 비밀을 배워보기로 결심합니다. 원래는 불행했던 프랭크의 인생. 그토록 달라진 비밀을 듣게 된 주인공 존은 과연 어떠한 비밀을 들었을까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업가가 있었다. 존이라는 이 이름의 사업가는 일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행복하기를 바랬다.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삶, 그것이 존이 누리고 싶어하는 진정한 인생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존이 성공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점을 막연히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옆으로 밀쳐놓곤 했다. 또 지금 잘 해내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며 너무나 성공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존은 용기를 내어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업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면 늘 자신이 싫어졌던 것이다. 가끔 그는 사업의 성공과 내면의 평화, 둘 다를 바라는 것은 역시 너무 큰 욕심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과 개인적인 삶 모두에서 최상의 결과를 누리고 있을 만큼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럼에도 존은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믿었다. 그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으며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비밀을 자신에게도 나누어 줄 사람 말이다. 하지만 그 비밀은 낯선 사람에게 선뜻 알려주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것일지도 몰라. 그렇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 그는 일에서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누군가를 기억해내고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프랭크 아저씨다. 가족들은 그를 프랭크 아저씨라고 불렀다. 프랭크 아저씨는 건강에서부터 넉넉한 부까지 주어진 모든 것을 즐기고 있었다. 심지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그랬다. 아저씨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행복해 보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존은 아저씨와 함께 있을 때 늘 행복한 기분을 느꼈던 것을 떠올렸다. 프랭크 아저씨라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 것 같았다. 왜 지금까지 프랭크 아저씨와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었는지 후회가 밀려들어왔다. 가족 모임에서는 늘 일상적인 가벼운 대화만 오고 갔다. 존은 즉시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프랭크 아저씨의 집에 들어서자 아저씨는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존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편안함에 긴장이 풀리자 존이 먼저 말을 꺼냈다. 프랭크 아저씨, 아저씨는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하시고 다른 모든 면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비결을 여쭤봐도 되나요? 프랭크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면의 성공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외적인 성공을 말하는 거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존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괜찮다.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잘 모르는 것은 네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아저씨는 존을 격려했다.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이제부터 우리는 아마 내면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될 거야. 어쩌면 너에게는 다소 놀라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면의 성공이 바로 인생의 모든 면에서 성공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게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지. 아저씨의 명쾌한 설명에 존이 머릿속에 무언가 청량한 바람이 스쳐가는 듯 했다. 프랭크 아저씨가 바로 자신이 찾던 사람, 무언가 빠진 듯한 자신의 인생에 소중한 무엇을 채워줄 사람이라는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프랭크 아저씨는 말을 계속했다. 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에는 성공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 동안 일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된 성공을 맛보았던 것도 아니었어. 주위 사람들에게도 더 가혹하고 무뚝뚝하게 대했지. 사실 나는 인생에서 더 소중한 것들, 즉 아내나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었어. 한마디로 일 중독자였던 거지. 내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단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게 된 거죠?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 스스로 인생을 가꾸는 법을 터득하면서부터 조금씩 바뀌게 되었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들 자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었단다. 일 중독자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들은 일에 빠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아저씨는 잠시 쉬었다 말을 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채우려 하기도 한단다. 하지만 그들은 활동과 생산성을 혼동하고 있는 거야.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성취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정말 중요한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단다. 내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면 그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잘 경영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아저씨 말씀은 스스로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어진 인생을 더 즐기게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프랭크 아저씨가 존을 향해 몸을 숙이며 말했다. 그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외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조화롭고 평화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단다. 존은 약간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맥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토록 궁금했던 행복의 비밀이 이렇게 단순한 것이었다니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지경이로군요. 프랭크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네가 의심할 만도 하지. 그러나 그 비결은 정말 효과가 있고 강력하기 때문에 네가 실행만 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말이지. 그 비결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프랭크 아저씨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존에게 건넸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까지 집중해서 읽어보라고 했다.
존은 소리내어 읽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소중히 여길 수 없다. 당분간 일 생각은 접어두렴. 일 생각은 언제든 다시 하면 돼. 먼저 자기 자신에 집중해라. 자기 자신이란 밖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본래 모습을 의미하지. 마찬가지로 너 자신은 너라는 사람의 본질이야. 우리 모두는 지문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본질도 다르단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건 바로 이 자신의 본질이라는 부분이야. 존은 아저씨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되면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어. 이 책의 저자인 스펜서 존스는 특유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바쁜 일상 속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이 빠진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지금까지 스펜서 존슨의 행복이었습니다.